안녕하세요, 서비스캠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렌즈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라이카 M 렌즈들입니다. 라이카 M 21mm, 24mm, 28mm, 35mm, 50mm, 75mm, 90mm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수미룩스랑 노틸룩스 그리고 수미클론 렌즈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렌즈입니다. 라이카 M 0.8이라고 뭐 스틸 렌즈를 시내 장비처럼 쓸 수 있게 포커스 기어를 피치를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는 렌즈고요. 한 세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7개 렌즈를 구성하려면 한 뭐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8천만 원 좀 비싼 렌즈죠. 사진 동호회 나가면 일장 될 수 있습니다. 일장 되실 분 이거 질러가지고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라이카 렌즈는 항상 과거부터 엄청 좋은 렌즈라고 많이 들어왔고 샤프니스도 좋고 특유의 그 컨트라스트가 너무 좋은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이카 디지털 바디에 꼽아도 정말 좋게 이 진득한 블랙이 진득한 그런 색감이 나오고 또 다른 카메라에 꼽아도 그런 색감이 나옵니다. 렌즈 코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 비싼 렌즈와 제가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렌즈 캐논 RF 50mm 렌즈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캐논 RF 50mm는 f1.2입니다. 노틸룩스 f 0.95입니다. 엄청나게 개방이 밝은 렌즈입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이 렌즈는 최신에 나왔습니다. 노틸루스는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전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현행이라고 불리는 그런 렌즈입니다.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신 버전도 업데이트가 좀 된지 좀 돼가지고 연식 차이는 확실히 최근에 나왔고 조금 몇 년 된 렌즈입니다. 제가 그냥 비교한 건 단순히 비교한 거는 사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거리를 한 7피트 정도 7피트에서 뭐 한 10피트 사이에 차트를 두고 동일하게 스틸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스틸은 캐논 R5 카메라로 찍었고요. R5 세팅은 이제 수동으로 세팅했습니다. 수동으로 세팅하고 f1.2를 비교하고 최대 개방이 f1.2입니다. 그래서 f1.2를 비교하고 f1.4를 두 개 비교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렌즈 엄청 잘 만든 렌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샤프니스도 좋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캐논 렌즈가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색수차도 좋고 노틸룩스의 장점은 또 뭐 샤프니스보다도 또 감성이죠. 컨트라스트랑 감성 그리고 개방이 많이 되는 이런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샤프니스만 비교해 보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캐논 RF 렌즈가 좀 더 샤프니스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렌즈는 단순히 샤프니스만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많은 뭐 렌즈가 그러면 가치 있는 렌즈는 도대체 뭐냐? 비싼 렌즈 기준은 뭐냐? 애매합니다. 그거는 뭐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마음이라 가지고 샤프니스가 다 좋은 느낌입니다. 대신 콘트라스트는 약간 다릅니다. 라이카 특유의 캐논 R5에 꼽아도 좀 컨트라스트가 좀 진득하게 좀 블랙이 진하게 잡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저도 찍어봐도 오 라이카 느낌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녹티라고 말하죠. 이 렌즈는 약간 색수차가 약간 개방하면 할수록 색수차가 약간 생겼습니다. f0.95에는 색수차가 좀 더 많이 생겼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매력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붉은 딱지입니다. 라이카 가리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갖고 싶은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게 한 얼마였지? 한 250, 300 하나? 그리고 한 뭐 1000만원 중후반대가 되지 않나? 어떤 게 중요한 약간 취향에 따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뭐 캐논 R5에도 M 마운트 렌즈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해주는 링을 꽂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수동 모드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고 샤프니스가 좋습니다.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성에서는 이것도 녹티 75를 해야 되는데 이건 스미클론 75입니다. 저렴하고 이 녹티 50, 75를 구성해야 됩니다. 실제로 세트를 만들려면 90mm는 수미룩스도 안 나오고 수미클론만 나옵니다. 수미룩스라고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주미룩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수미룩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자기 편한 대로 뭐 부르시죠. 8천만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기어링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영상용 카메라에다가 장착할 수 있게 이 기어를 달아서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렌즈, 이런 스틸 렌즈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는 좀 뭐냐면 블리딩이 엄청 심합니다. 포커스 이동할 때 그런 게 좀 단점이고, 그리고 포커스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급격하게 블리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포커스도 맞추기 약간 힘든 그런 렌즈입니다. 영상 카메라에 하기에는 약간 기적합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영상 카메라라면 앞에 스크류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뽑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뭐 ND 필터, PL 필터, 그 다음에 소프트 계열 필터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렌즈의 또 단점이 필터를 많이 꼽으면 많이 꼽을수록 스크류 필터는 꼽으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비니팅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수 제한이. 그래서 스틸 렌즈에 리아우징 하지 않은 렌즈의 단점입니다. 그런 부분이. 리아우징을 왜 해야 되냐는 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고, 규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다가 만약 뭐 DR을 앞 구경을 맞춰가지고 매트 박스를 단다. 자이츠 슈퍼 스피드 렌즈처럼 스크류 방식이라 가지고 조금만 무기가 매트 박스만 걸어도 포커스 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스틸 카메라 렌즈는 앞에다가 무거운 이렇게 스크류 방식이기 때문에 무거운 매트 박스나 이런 거 달 수가 없습니다. 라운드 필터를 계속해서 꼽아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필터를 많이 될수록 옆에 비니팅이 생긴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스틸 렌즈를 많이 리아우징하고 빈티지 렌즈를 개발해서 리아우징 하는데, 그런 이유가 해외에서부터 많이 하는데 확실히 편의성과 모든 부분이 스틸에서 이렇게 기어를 달아 쓰는 모델보다 리아우징한 모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리아우징 하게 되면 이런 렌즈의 단점을 약간은 극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렌즈의 단점은 뭐냐면, 라이카 렌즈, M 렌즈의 단점이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50mm인데 한 이렇게 이 정도의 포커스가 맞습니다. 우리 일반 렌즈들 쓰면 한 50mm 한 이 정도 맞는 렌즈도 많거든요. 근데 라이카 렌즈가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근데 리아우징 하게 되면 리아우징 하면 이런 최소 초점 거리도 약간 더 가까이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렌즈 유리를 전체적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앞으로 가게 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게 해서 거리를 조절시킬 수 있는 그런 리아우징이 있기 때문에 최소 초점 거리는 확실히 좋아지는 리아우징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에서 일반 렌즈를 리아우징하면 마크로 렌즈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틸 렌즈는 스틸 카메라 달고 다녀야지 또 매력이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이걸로 출사 나가서 사진 찍고 2천만 원 후반짜리로 사진 딱딱 찍어주고 이런 거 또 이렇게 달고 다니면 또 있어 보입니다. 근데 렌즈가 나쁘고 좋고는 없고, 자기가 맞는 감성에 자기가 맞는 그런 원하는 룩이 있다면 그 룩을 찾아서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고 나쁘고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중국산 렌즈들도 샤프니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샤프니스만 좋다, 그건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렌즈의 기준이 정말 동양인 피부를 찍었을 때 정말 이쁘게 나온다,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도 없고, 그냥 렌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너무 진지했나? 다 지금 시리얼 보면 다 이거 최신 버전이거든요. 스틸 유저들한테 현행 렌즈라고 말하는데 현행 렌즈 버전들입니다. 다 그런 거. 그래서 대신 이런 렌즈를 또 시넬 렌즈에 꼽은 장점이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이카 M은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최소 초점 거리가 좋지 않아서 작은 공간에 들어가도 가까이 찍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카 R 같은 거는 좀
싶기는 한데 M은 좀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아마 이 라이카 시리즈도 제 생각인데 좀 디벨로프 시켜가지고 출시하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출시하면 뭐 기존 렌즈 가격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겠죠. 올라갈 수도 있고, 출시한 게 별로 좋지 않다면. 근데 라이카니까 뭐 또 팔아먹기 위해서 출시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뭐 이런 것도 뭐 빌려 쓰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영상용으로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샤프니스 테스트만 하고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다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렌즈랑 해도 되고 다른 시내 렌즈랑 비교해도 되고, 많이 한번 비교해볼게요. 그리고 빈티지 렌즈 0.95 렌즈를 그 사용한 영화가 넷플릭스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캐논 드림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캐논 드림 렌즈 0.95 f-stop 0.95 렌즈를 사용했는데 좋은 영화인가 이 생각은 또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개방으로 찍는다고 뭐 좋은 영화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볼 때 약간 좀 불편했거든요. 너무 심도가 얕아가지고. 똑같은 0.95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는요, 캐논 드림 렌즈로 타이트한 장면을 다 찍었어요. 0.95짜리를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IMDb에 봐도 이 사람이 IMDb랑 이제 다른 데 인터뷰해 놓은 거 보면 라이카 M 이 렌즈로 또 촬영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요, 장면을 그 영화를 계속해서 보면 맨날 빈티지 렌즈의 단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와이드 샷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와이드 샷이 그 찍으면 샤프니스가 흐리기 때문에 CG 하는데 약간 애먹습니다. 키도 그린 키도 잘 안 따지고 블루 키도 잘 안 따지고 이렇게 키를 따야 되는데 키가 잘 안 따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해서 와이드 샷을 찍었습니다. 인물을 찍을 때 엄청 부드럽게 보이는, 소프트하게 보이지만 와이드 샷에서는 샤프니스가 엄청납니다. 왜냐, 샤프니스가 좋은 렌즈로 찍어야지만이 후반 그 많은 CG가 많은 영화에서는 간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로 섞어서 찍은 것 같습니다. 21mm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21mm로 와이드 샷을 찍으면 샤프니스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찍었더라고요. 해외 애들은 막 영화를 찍어도 막 렌즈를 많이 섞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무조건 한 렌즈로 쭉 찍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요즘 섞어 쓰는 경향도 있는데, 촬영 감독의 스타일마다 약간 영화의 컨셉마다 약간 다르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이 렌즈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빈티지 렌즈로도 찍어 보시고 많이 비교해 보시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아마 본인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비스 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